안녕하세요. 책과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뇌 기능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뇌에서 가장 최근에 진화한 부위는 심피질입니다. 이 부위는 사고를 하는 뇌며 사고뇌는 의식적 의사결정, 윤리적 선택 추론, 추상화 분석 능력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듣는 사고 비교, 판단, 서술하는 논평이 바로 사고뇌입니다. 이에 반해 생존뇌는 진화적으로 더 오래된 변연계, 뇌간, 소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뇌 부위는 우리의 감정관계, 스트레스, 각성, 습관, 기본적인 생존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생존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경지인데요. 신경지란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빠르게 스캔하며 기회, 안전, 쾌락 및 위협, 위험, 고통을 감지하는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존뇌에서 위협적이거나 도전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험을 할 때마다 심신체계가 보이는 내적 반응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트레스 활성화를 통해 내적 균형을 일시적으로 동요시켜 당면한 위협이나 도전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나 도전이 사라지고 나면 이상적으로 남아있던 모든 활성화를 배출해 본래의 기준치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만성적이거나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심신체계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늘 활성화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스스로 무기력하거나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 적절한 회복이 뒤따르지 않으면 심신체계는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며 내적 균형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되죠. 그러면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영적, 행동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조절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동굴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의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복잡성, 변동성, 모호성은 상징적 위협이라 지금 당장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 결정을 요구하지 않죠. 그럼에도 상징적 위협은 우리에게서 구석기 시대의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동원한 스트레스 각성을 사용할 직접적인 배출구나 마침내 진정될 수 있는 명백한 종결점이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0만 년 전의 위협에 최적화된 심신체계로 조상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도전들에 직면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인내의 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인내의 창이란 쉽게 말해 각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내의 창이 넓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상황에 데미지를 덜 받으며 잘 대응할 수 있죠. 반대로 인내의 창이 좁으면 조그마한 자극에도 폭발하며 쉽게 말해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와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창이 좁아지는 경로와 넓어지는 경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인내의 창이 좁아지는 첫 번째 원인은 불운한 아동기의 경험입니다. 부모의 우울, 학대, 방임, 중독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할 때 아이는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응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생존하는 데 부모가 필요하지만 부모가 일관된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만성적 공포나 두려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체나 방어 및 관계 전략에서 모두 모순적인 접근 회피 패턴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가까이 가는 것도 안전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도 안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힘없는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행동은 모순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멀리 가면 괴로워하지만 엄마가 돌아와도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인이 되고 충동조절, 결핍, 폭력, 고위험 행동, 폭식, 난폭운전, 도둑질 등 자해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창이 좁아지는 두 번째 경우는 쇼크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 각성과 강렬한 감정을 너무 빠르게 경험하므로 인내의 창이 압도당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테러 공격, 강간, 납치, 보이스피싱, 정치적 억류 등 거대한 사건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사고뇌와 생존뇌에서는 모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내 창이 좁아지는 세 번째 경우는 일상생활의 만성 스트레스와 관계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적절한 회복 없이 만성적 각성 상태를 너무 오래 또는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현대사회의 쳇바퀴 도는 삶 속에서 만성적 스트레스의 원인은 수면 부족, 성공하기 위한 일 중독 등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없이 자신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인내 창을 좁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반응을 주게 되는데요. 주로 알코올, 흡연, 카페인, 설탕 중독 등을 통해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적절한 회복이 없는 한 스트레스 각성을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활성화해 생체 적응이 제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심신체계는 즉각적 생존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 보충, 치유, 성장 등의 장기적 욕구에는 더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죠. 결국 인내의 창이 좁아지고 충동을 통제하기도 어려워지며 갈망, 유혹, 비윤리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에 굴복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한 번에 수주, 수개월, 수년씩 만성적 스트레스 각성 상태로 지내고 나면 심신체계가 더는 기준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칫하면 교통체증 같은 작은 성가신이라도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소하고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거나 생존 정체성, 자아에 위협적이라고 인지할 때 더 큰 스트레스 각성을 경험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만 생체 적응 부하가 쌓이고 인내의 창이 좁아지듯이 인내의 창을 넓히려면 완전한 회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생존뇌에서 안전을 감지하는 순간 생존뇌와 신경계는 자연히 스트레스 활성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 주의를 두는가를 통해 사고뇌가 생존뇌를 위해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거나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고뇌 습관은 생존뇌가 더 많은 스트레스 각성을 촉발하게 해 오히려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렬한 감정, 괴로운 생각,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 활성화 증상을 인식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순간 인내의 창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야 하고 특히 접촉 지점의 감각이나 주변 환경의 중립적 광경, 소리, 냄새로 주의를 빠르게 돌리는 것이 인내의 창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촉 지점의 감각은 의자에 앉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의자 등받이와 자신이 앉아있는 엉덩이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원리는 수렵 채집 시절 우리 조상들이 동굴로 돌아왔을 때 동굴 밖의 야생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동굴 안에 기대에 앉아 안전하다고 느낄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즉 사고뇌가 스트레스를 분석하게 놔두면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인내의 창을 벗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존뇌를 활성화시켜 앉아있거나 또는 누워있는 접촉 지점을 느끼며 자신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존뇌가 느낄 수 있도록 계속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인내의 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 생존뇌가 안전을 감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복잡한 도로 위의 자동차 안이나 난기류에 있는 비행기에 앉아서 하게 되면 생존뇌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인내의 창 밖에 있을 때 우리 감정은 정보 검색을 편향시키며 위험 감수 경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라고 느끼지만 인내의 창 밖에 있을 때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의미와 이해를 편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창을 벗어날 때마다 자신의 생각의 내용을 믿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감정이 결코 멈추지 않을까봐 걱정되거나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진짜지만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이 믿음은 거짓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아무리 강렬한 감정도 에너지 넘치는 파도일 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생겨나서 절정에 달하고 나면 소멸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시간표에 따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감정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창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인내의 창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체의 의사결정, 문제 해결 계획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파도가 너무 격렬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당분간 능숙하게 회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연 속에서 걷거나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터뜨리거나 일기를 쓸 시점은 아닙니다. 이는 감정의 강렬함만 더할 뿐이죠. 오늘은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실제 한계를 무시합니다. 고통 없이는 성취도 없다는 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방치하고 회복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진 않은지 한 번씩 점검해보며 회복이란 것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엘리자베스 스탠리의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